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서 이 영상에 들어오신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도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하고 미루려고 하신 건 아니신가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바로 미루기 선수였으니까요. 잠깐 멈추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미루는 습관을 확실히 고치고 목표 한 발을 이루는 법 아시게 될 겁니다. 곧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일을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왜 미루는지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습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장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일을 미룹니다. 힘든 일을 먼저 알아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미루기 중독자를 위한 최후의 처방이라는 책에 의하면 모든 미루는 행동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에너지와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피는 아주 손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마주하기보다 손쉬운 다른 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내일 하지 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처럼 미루는 습관이 발현되는 두려움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이 그 5가지입니다.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회사에서 상사가 다음 주까지 임원분께 드릴 보고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우겠지요. 일단 오늘 목차 쓰고 내일이랑 모레 자료 찾고 금요일에 내용 채운 다음에 월요일 퇴고해서 제출하면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곧바로 몰입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오늘 목차 써야 되는데 괜시리 미루게 됩니다. 인터넷 서핑도 좀 하고 급하지도 않은 이메일 답장을 보내고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내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가 이젠 도저히 미룰 수 없다 하는 때가 오면 그제서야 허겁지겁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퀄리티는 안 나옵니다. 나도 만족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상사와 임원분들도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제서야 미루지 말고 좀 미리미리 할 걸 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반복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본다면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윗분들이 내 보고서를 마음에 들어 할까 하는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함에도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쉬운 일들에 정신을 뺏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 감정을 억지로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사람 감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죠. 우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우리 감정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일을 미루고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에 대처하기 위한 3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잘게 쪼개기, 10분 몰입하기, 두려움 일기 쓰기 이 3가지입니다. 먼저 잘게 쪼개기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다양한 행동 단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시를 든 보고서 쓰기만 해도 목차 작성하기, 자료조사하기, 내용 채워넣기, 퇴고 및 수정하기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고서 쓰기라는 전체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마음이 무겁지만 목차 쓰기에 딱 하나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 문단만 쓰기로 더 쪼갤 수도 있지요. 업무를 쪼개면 그 난이도가 낮아져서 실행의 장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단계로 모든 걸 잘게 나눠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더라도 나누고 분류하고 적어놓아라 라고 조언합니다. 2번째, 딱 10분만 몰입하기입니다. 이때 10분은 예시의 시간입니다. 책에서는 5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퀴즈에 출연하셔서 꾸물거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연세대학교 이동기 교수님은 15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을 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은 실행의 부담을 낮춰주고 동시에 정지된 관성을 깨트립니다. 바퀴가 일단 굴러가면 가속도가 붙듯이 업무도 한번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10분을 넘어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두려움 일기 쓰기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요즘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업무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마음을 써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많아서 다 못 끝날 것 같아 두렵다 라거나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라는 등의 일기를 써보는 것이죠. 마음에만 떠다니던 두려움이 글이 되어 쓰여지는 순간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기를 쓰면서 두려움의 내용에 대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해결 방법을 옆에 써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이처럼 두려움 일기로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최대한 잘게 쪼개고 그중 하나를 정해서 딱 10분간만 몰입해서 일단 실행하면 마음속에 짐처럼 무겁게 자리 잡았던 숙제가 어느새 해결되실 겁니다. 이런 태도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적용시켜 행동하시다 보면 미루는 습관은 사라지고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목표한 바를 마감 시간 내에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목표한 바를 마감 시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실행하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업무들을 배분하고 계획하는 올바른 시간 관리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지의 업무만 한다면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그리고 잡다한 일까지 마구잡이로 쏟아지죠. 그때 일의 배분과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잡다한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마감을 못 맞추거나 벼락치기로 겨우겨우 맞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바로 실행하는 행동 습관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관리법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놓치실 수도 있어서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